관공서를 찾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내뱉는 사건, 최근 뉴스 보도에서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데요. 신국진 기자, 그렇다 보니까요, 각 지자체에서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거나 폭행 사건 예방을 위한 모의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최근 관공서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처입니다. 얼마나 많이 발생하기에 이렇게 심각한 건지 먼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과 폭행, 성희롱까지 민원 공무원에 위해를 가한 사례는 2018년 기준 34,484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에는 약 10.3%가 늘어난 38,054건이 확인됐습니다. 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이 상당한데요. 이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1년에 4만 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으로 보니까 100건 이상 겪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민원인에게 얼굴을 맞아 공무원이 기절한 사건도 있었고요. 폭언과 욕설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가 하면 안전요원 배치도 모자라 폭행 사건 예방을 위한 모의 훈련까지 시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모의 훈련이나 공무원들의 보호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민원인이 어떤 이유로 폭언이나 폭행까지 이르게 된 건지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하남시 사례를 소개할 건데요. 자칫 악성 민원이나 갈등 민원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민원 업무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민원 전문 상담관 제도입니다. 네, 민원 전문 상담관 제도라면 민원 업무를 전문 상담가가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민원 전문 상담관의 이력을 보셔야 하는데요. 하남시의 경우 현재 2명의 전문 상담관이 위촉돼 있습니다. 2명의 상담관 모두 3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퇴직 공무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정책 조사, 고충민원 조사 업무를 오래 했었고 한 3년여 전에 퇴직했습니다. 2년 전에 하남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하남 시민으로서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최소한의 어떤 그 지역 주민의 책임과 또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경험이지만 이런 것들을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차원에서 시청에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한 39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부서도 일을 해봤고 쉬운 부서도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제가 배운 일들을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어지간한 일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부분은 직원들하고 서로 이렇게 상의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년 넘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 처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전문성은 물론이고요. 노련함까지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모두 공직에서 쌓아온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모습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청 종합민원실로 민원인이 들어섭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살고 있는 김희군 씨는 증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전문 상담관을 찾았는데요. 현재 규정상 허가된 구역을 제외한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관은 약 10분 정도 상담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개발이 제한되는 이유와 원인을 설명합니다. 상담관의 차분한 설명에 민원인도 곧바로 이해하고 추가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는 그 대지에 한정돼 있는 그렇죠. 더 이상은 안 되는 그간한 거죠. 구역만 그렇게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기존 대지 안에다가 예. 추가로 업무가 필요하다는 민원인의 말에 상담관은 창구까지 동행합니다. 창구에서 필요한 업무를 안내하고 민원 업무가 끝난 뒤에는 추가로 더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배알미동에서 이사 온 지 한 5년 되었거든요. 배알미동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택 증축 관련 그간의 허가 처리 관련 안 됐던 것이 이번 상담관님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또 소개된 사례 외에도 이런 민원 상담관의 활약으로 민원이 해결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취약계층의 간단한 민원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 전문 상담관의 역할이 빛나는 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장기 민원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요. 행정심판과 소송 등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으로 경험을 해보셨기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많은 관점으로 보시니 그 점에서 이제 많이 해결책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현직에서 다양한 부서 근무로 행정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을 채용해 민원실이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 아닌 민원에 대해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악성 민원인 때문에 소갈이하는 지자체가 많을 텐데요. 아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대안을 내놓은 걸 보면 하남시에서도 그동안 민원 해결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하남시 역시 시민들의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악성 민원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을 꾸준하게 하면서 이번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하남시는 이번 일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맞게 무엇보다도 하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민원 처리도 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프터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그 민원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추경에 4천만 원을 편성해서 하남시가 모바일 설문 만족도를 실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민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후에 그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SNS 상에서의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좀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장님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고민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하남시는 앞으로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자칫 정보 격차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 교육을 추진, 민원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정보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남시는 평생교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민원 부분에서도 그런 격차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어떤 지식과도 바꿀 수 없을 텐데요. 30년이 넘는 공직 경험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는 하남시의 사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점도 인상적인데요. 앞으로 하남시 민원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